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우식 행정사님 노트를 저희가 좀 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법인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회사나 단체 이런 말 할 때 그냥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일상에서도 많이 접하는 단어죠.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정확히 뭘 의미하고 또 왜 이런 게 필요한 개념인지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사실 중요한 개념이죠. 시작부터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법인이 그냥 딱 회사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뭐랄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 그룹,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죠.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재산, 이걸 재단이라고 하고, 이런 다양한 그룹에도 법이 별도의 어떤 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거죠. 네, 정확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실제 숨쉬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권리를 갖고 또 의무도 지는 주체. 이걸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아, 권리 능력. 네.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민법이나 상법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정식으로 딱 설립이 되어야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법인 이름으로 뭐 계약도 하고, 네, 소송도 할 수 있고, 정말 사람처럼 활동하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법인은 그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 뭐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재산을 내놓은 사람, 이런 실제 사람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아, 분리된다는 거군요. 네. 이게 법인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법 여러 조항들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걸까요? 그냥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노트에 나온 예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예시였죠? 만약에 100명이 건물을 같이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 소유. 네네, 복잡하죠. 그러면 무슨 계약서 하나 쓰려고 해도 100명 도장을 다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 너무 번거롭죠. 그런데 법인이라는 딱 하나의 주체가 대표로 나서면 어때요? 거래가 훨씬 간편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대표 도장 하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법률 관계도 아주 명확해지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랄까, 구성원이 바뀌거나 시간이 많이 흘려도 그 단체 자체는 그대로 쭉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속성. 그렇죠.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기능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더 재밌어지는데요. 법인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먼저 그 법인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뭐냐, 이걸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침 요소요. 네, 사람이 중심이면 사단법인, 재산이 중심이면 재단법인, 이렇게요. 아, 사람 아니면 재산. 그렇죠. 사단법인은 예를 들면 뭐 동창회나 동호회처럼 회원들의 모임 그 자체의 법적인 지위를 준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쉽고요. 반면에 재단법인은 뭐 장학재단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재산 덩어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아하, 이해가 되네요. 모임 자체냐 아니면 돈이나 재산 덩어리냐. 그럼 또 다른 기준도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바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인가 하는 점이에요. 즉, 영리 추구 여부인데요. 영리, 비영리.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영리법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상법상 회사들처럼 이익을 내서 그걸 구성원들, 뭐 주주 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렇죠. 배당 같은 거. 네,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민법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데 뭐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을 우선하는 거죠. 아, 공익 목적. 네. 그리고 뭐 참고로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공법인,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그리고 사법인, 이건 개인이 만든 법인,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잠깐만요. 그럼 비영리 법인은 돈을 아예 벌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자선단체 같은 것도 보면 뭐 바자회 같은 걸로 수익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네.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수익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다만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그걸 영리법인처럼 구성원에게 배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나눠주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본래 목적인
공익 활동, 예를 들어 뭐 자선 활동을 지원한다거나 학술 연구에 쓴다거나 이런 고유 목적 사업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핵심 차이네요. 네. 노트에도 언급된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이런 곳들이 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거죠. 아,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법인이라는 개념이 뭐 우리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이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관련이 깊죠.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대기업들, 당연히 법인이고요. 네. 또 우리가 기부하는 여러 재단들, 이것도 법인이고, 심지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조직도 법적으로는 법인격, 그러니까 법인은 아니더라도 법인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입주자 대표회도? 네, 넓게 보면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떤 단체나 조직을 볼 때 이게 어떤 종류의 법인인지 알면 그 조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라는 걸 알면 뭘 짐작할 수 있을까요? 비영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고 사단이니까 회원들이 중심이겠네요. 회비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공익적인 일을 하겠구나. 뭐 이 정도. 그렇죠. 정확해요. 그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지, 또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실히 내가 어딘가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랑 거래를 할 때도 상대방의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그 단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볼까요? 법인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나 재산의 모임에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을 딱 부여해서 구성원 개개인이랑은 별개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모였는지, 즉 사함이냐 재산이냐에 따라 사단, 재단으로 나뉘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뉜다 이거죠. 네, 핵심은 이 법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복잡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개개인과는 분리된 어떤 지속성을 가진 주체로서 기능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그렇듯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노트 마지막 부분에도 잠깐 언급됐는데 요즘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일부 의료법인처럼 순수한 영리와 순수한 비영리의 딱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법인 형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경계에 있는 듯한 모습이죠. 네, 이런 좀 중간적 성격을 가진 법인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까요? 또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혹은 어떤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